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재고자산의 거래와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에 대해서 같이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재고자산이라는 거 뭔지 머릿속에 한번 더 심어줄게요. 뭡니까? 재고자산은 그 회사에서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죠. 자, 어떤 게 있어요? 자, 원재료, 제공품, 반제품, 제품, 상품, 미착품, 이러한 것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거래에서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라는 건 재화는 왔다, 정정, 상품이나 제품 등 거래는 있었지만 실제적인 대금의 지급은 없었던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자산입니다. 무슨 자산? 내가 물건을 판매하고 아직 못 받은 돈, 그게 뭐가 돼요? 매출 채권. 그래서 뒤에 권자가 붙죠. 권리라는 얘기거든요. 나중에 내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럼 매입 채무는요? 매입 채무는 부채입니다. 뭔가 물건을 매입을 하고 아직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매입 채무는 부채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 어떤 책이 보니까 뭐 짝꿍 계정 뭐 이렇게 써져 있는데 맞습니다. 서로 상대되는 계정이거든요. 자, 뭐가 어떤 사람이 물건을 판매를 하고 돈을 안 받았으면 그 사람의 매출 채권이 생길 거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뭐가 돈을 갚아야 되는 의무가 생기죠. 그래서 그게 매입 채무가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양쪽을 다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분개를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5월 며칠날 5월 9일에 제일 상사는 대한제분으로부터 됐네요. 대한제분으로부터 밀가루 얼마? 50만원을 외상으로 매입하였다. 자, 우리 회사는 무슨 회사예요? 제일 상사죠. 자, 우리 회사는 제일 상사로서 뭡니까? 생활 필수품을 판매하는 무슨 기업 할까요? 판매하는 상기업이다. 상기업이다라는 얘기는 뭐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걸 뭐 한다는 얘기예요. 사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럼 대한제분은 여러분들 아시는 분 알 거예요. 무슨 밀가루? 곰표 밀가루. 파는 데가 대한제분이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 지금 외상으로 매입하였다는 얘기가 나오죠. 자, 그럼 우리 회사는 누구야? 제일 상사입니다. 그 다음 밀가루 파는 데는 어디예요? 대한제분이죠. 되겠습니까? 요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제일 상사와 대한제분은 일단 뭐에 대한 거? 재고자산에 대한 인식부터가 틀리겠죠. 지금 제일 상사가 우리 회사라고 그랬어요. 우리 회사. 우리 여러분들 나랑 다니는 회사. 나는 사장. 여러분들은 뭐야? 직원. 됐습니까? 자,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럼 거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차변에. 자, 제일 상사 입장에서는 뭐 했어요? 밀가루를 사가지고 왔죠. 자, 제일 상사가 생활필수품을 판매하는 상기업이라고 했죠. 그럼 이 밀가루도 어떻게 될 거다? 판매 목적으로 구입한 뭐가 된다? 상품이 됩니다. 되겠습니까? 상품을 얼마치? 50만원치 구입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대한제분 입장에서는 뭐를 팔았어요? 제품을 팔았죠. 팔았으면 뒤에 뭐 붙이시라고요? 제품 매출 얼마? 50만원. 이 거래에서도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왜? 아직 부가세 안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가세는 고려하지 말고요. 뭐다? 대변에 대한제분은 제품 매출이 됩니다. 이것도 반 잘라놓을까? 잘라놔요. 여러분들 좀 보기 쉽겠네요. 조금 시간 걸리더라도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 차대를 이렇게 구별할게요.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 제일 상사는 상품을 구입하고 뭐 했어요? 돈을 받았다. 돈을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죠? 안 줬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죠. 대변에 외상 매출금 얼마? 50만원이 됩니다. 외상 매출금 50만원. 외상 매입금이죠. 쏘리합니다. 아무 생각 없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저도 헷갈리네요. 자, 뭐 어떻게? 자, 제일 상사는 물건, 상품을 매입을 했죠. 매입을 하고 뭐 했습니까? 돈을 지급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지급 안 했죠. 그러면 뭐 외상 매입금. 그러면 나중에 돈을 줘야 돼요, 안 돼요? 돈을 줘야 되죠. 그래서 채무라고 하죠. 자, 대한제품은 제품을 매출하고 돈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돈을 안 받았죠. 그래서 차변에 뭐 외상 매출금 얼마 50만 원 됐습니까? 요렇게 구별이 돼요. 자, 그러면 자, 제일상사와 대한제본의 입장은 서로 아시겠죠? 자, 대한제본 나중에 돈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외상매출은 뭐고요? 자산 중에서도 당좌 자산이 포함이 되고요. 제일상사는 돈을 나중에 지불을 해야 되죠. 차후에 돈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부채. 부채 중에서도 유동부채가 되죠. 유동부채 중에 유동부채에서도 뭐 매입채무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자, 이번 문제입니다. 5월 14일. 자, 제일상사는 대한제본으로부터 똑같은 거입니다. 대한제본으로부터 밀가루 똑같이 갈게요. 50만원을 구입하고, 장사 잘 되나봐, 그죠? 며칠 만에, 5일 만에 또 구입했네요. 구입하고, 예, 뭐, 전액 외상으로 했는데, 잘 들으세요. 자, 위에 거는 뭐예요? 밀가루 50만원 구입하고 그냥 외상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자, 내 나중에 언제까지 니한테 돈을 주겠다라고 해서 뭘 끊어주냐면 약속금이라는 걸 꼭 끊어줍니다. 예. 약속은 꼭 뭐처럼 생겼냐면은 자기업수표 있죠. 그런 거 똑같이 생겼거든요. 똑같이 생겼는데 약속음에는 뭐가 있냐면 지급자, 정정. 지급일자, 그 다음에 지급할 사람, 자, 지급할 회사, 어디에서 언제까지 돈을 주겠다. 요러한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기입이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걸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법적으로 뭐를 제한을 줄 수 있는 것들이고, 법적으로 이거는 뭐 돈과 같이 쓸 수는 있지만 언제가 만기라는 게 있죠. 자, 약속은 내가 몇 월 며칠까지, 자, 그럼 이거 뒤에다 써볼까요? 만기가 며칠인 2016년 할까? 2016년 5월 11일 10일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자, 만기가 2016년 5월 10일, 올해가 몇 년인지 모르겠고, 어쨌든 2016년 5월 10일 날까지 주겠다라고 하면 만기가 2016년 5월 10일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저 만기 입자 전까지 이 약속음을 사로 뭐가 될 수 있다?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 그래서 금전이 급하게 필요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약속음이라도 끊어서 어떻게 돈을 메꾸기도 하죠. 자, 그래서 나중에 뭡니까? 부도났다 뭐 이런 얘기 하죠. 만기가 2016년 5월 10일인데 그때까지 돈을 지급을 못 해준 거야. 그래서 은행에서 어떻게 해요? 자, 네가 갖고 있는 통장에 돈이 있나 없나 돈을 빼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걸 못 빼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1차 부도 되고 2차 또까지 못 빼면 2차 부도 뭐 이런 식으로 돼요. 자, 어쨌든 그런 거거든요. 약속금을 지급하였다라고 합시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급한 놈이 누구였어요? 제1상사입니다. 돈을 갚겠다고 한 놈이 약속음을 발행합니다. 되겠습니까? 외상으로 물건을 구입하고 뭐 약속음을 지급하는 놈이 뭐랍니까? 약속음을 발행합니다. 되겠죠? 어렵지 않네. 그죠? 자, 그러면 요 놈만 분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금액은 똑같죠? 제1상사는 뭐 상품 50만원 구입한 거 맞죠? 되겠습니까? 대한제본은 예, 제품 매출 50만원 한 거 맞죠? 예, 이상 없죠? 그런데 요 두 개가 틀려집니다. 자, 지금 발행한 건 뭡니까? 약속음이죠. 약속음. 자, 여러분들 저를 기준으로 할까요?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는 아들이지만 우리 할아버지는 손주가 되죠. 그런 것처럼 똑같은 약속음인데 어느 입장에 따라 틀리거든요. 돈을 지급해줘야 되는 쪽에서는 뭐가 된다고요? 저 약속음이 돈을 지급하는 약속음, 그래서 지급음이라 부르고요. 대한제보는 뭐예요? 돈을 받아야 되는 약속음이죠. 그래서 받을 음이라고 씁니다. 되겠습니까? 예, 자, 다시. 자, 뭐라고요? 약속음은 지급하는 쪽은 돈을 지급해야 되는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급음이라고 쓰고요. 지급해야 되는 쪽에서는, 대한제보 쪽에서는 돈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받을 음이라고 씁니다. 자, 그래서 매출채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매출채권에는 두 가지가 있네요. 별표 좀 넣고요. 자, 매출채권에는 뭐랑 뭐가 있다고요? 받을 음과 외상 매출금부터 합시다. 외상 매출금과 뭐 받을 음을 합쳐서 뭐라고 한다고요? 매출채권이라고요.
매입 채무는 뭐랑 뭐 외상 매입금 하고요. 외상 매입금과 뭐 지급업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매출 채권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예외적인 내용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3번. 자, 뭡니까? 대한제분에서 사무실에 사용할 뭐를 의자를 구입하고 네. 약속 의자를 얼마에 구입할까요? 30만 원에 구입하고 되겠습니까? 구입하고 대금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 되겠습니까? 자, 이때는 좀 틀립니다. 어떻게 되냐면, 자, 의자를 가지고 왔는데, 자, 뭐예요? 이 의자 어디서 쓸 거예요? 사무실에 사용한다 그랬죠? 판매 목적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자, 우리 회사 사장님은 내가 의자를 1년에 한 번씩 바꿔줄 수 있다? 절대 아니죠. 우리 회사 사장님은 절대 안 바꿔줘. 자, 이 얘기를 듣고 계신 사장님들 계시다면,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 자, 무슨 얘기냐? 사무실에 있는 의자는 얘가 지 수명을 다 할 때까지 뭐 해야 돼요? 써야 되죠. 사장님은 30만 주고 의자 사갖고 내일 당장 바꾸고 일 안 합니다. 하지만 재고자산은 뭐예요? 재고자산은 오늘 만드는 최대한 빨리 팔아야 되죠. 그죠? 자, 어쨌든, 자, 이러한 의자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비품이라 그러죠. 그래서 차변에 대한제분이 구입한 건 비품이 되고요. 금액은 얼마? 30만 원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뭐예요? 약속금을 발행해서 지급했다 그랬죠? 그러면 나는 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지급업 얼마? 30만 원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아. 맞습니까? 자, 하지만 뭐라고요? 재고자산 이외의 거래에서는 약속금이라고 하더라도 돈을 안 주면 무슨 돈?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요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죠? 그죠?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분계 연습 많이 못하신 분들이 이런 거 실수 되게 많이 합니다. 약속금 오케이 나왔네. 내 돈 줘야 돼? 안 줘야 돼? 이런 거. 이런 거 구별 못하셔가지고 틀리신 분들 많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틀리니까 제발 연습 좀 많이 해가지고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요거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뭐냐면, 자, 지금 약속금 받은 대한제분 있죠? 약속금 받은 거 있어요? 없어요? 약속금 받은 거 있죠? 자, 제일 상사 있죠? 약속금을 지급해줘야 될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이번에 대한제분 입장에서 새로운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대한제분 입장에서, 자, 대한제분은 지금 보유 중인 약속금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 받으려면 50만원 있죠? 자, 합니다. 대한제분에서는 어디? 롯데마트에서 뭡니까? 롯데마트에서 뭐 살까요? 뭘 살까? 롯데마트에서 뭐 살만한 거 없나? 선풍기 합시다. 선풍기 얼마를? 50만원을 구입하고 정정. 이렇게 하면 힘들죠. 자, 대한제분에서는 뭘로 할까요? 이것도 예제가 조금 애매한데. 자, 이렇게 합시다. 대한제분에서는 뭐도 선풍기도 판매한다고 할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그러나 논리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풍기를 판매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자, 대한제분에서 어떻게 판매용 선풍기 몇 대를? 10대를 개당 얼마에? 5만원에 구입하고 전액 구입하고 보유 중인 누가 발행한 거예요? 제1상사 발행 약속어음으로 지급하다. 됐습니까? 자, 이게 대한제분이 선풍기 판매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선풍기 선풍기를 샀는데 어디에서? 롯데마트에서 샀다고 합시다. 자, 롯데마트에 샀어요. 샀으면 뭐예요? 만약에 사무실에 사용할 것 같으면 비품이 되죠. 그러면 차변에 비품 50만원, 대변에 뭐 지급업 아니죠? 미지급금 얼마? 50만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선풍기가 판매용이래. 판매용이라면 대한제분 입장에서 뭘 구입한 거예요? 상품을 구입한 거죠. 맞습니까? 상품 얼마짜리? 5만원짜리 10대니까 50만원 구입했죠. 되겠습니까? 그리고 약속금 줬죠. 약속금 줬으니까 나중에 돈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죠.
그래서 지급보험 50만원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 맞습니까? 하지만 타인이 발행. 자, 여기에선 누가 되는 거예요? 누가 되는 거? 제일상사잖아. 제일상사가 뭐 하면서 밀가루 사면서 줬던 약속금을, 맞죠? 그거를 대한제분이 가지고 있다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예, 롯데마트에 주는 거거든요. 이거 써놔야 되겠다, 또 나중에 선풍기열대를, 판매용 선풍기열대를 롯데마트에서 개당 5만원에 구입하고 보유 중인 제일상사 발행 약속을 지급하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급금을 줬는데 누가 발행한 거? 타인이 발행한. 제일상사가 발행한, 예, 뭐를 줄 때는 약속금을 줄 때는 누구 거 보라고? 약속금을 지급 시에는 뭘로 회계 처리하냐면 받을 어음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자, 요게 무슨 소리냐? 자, 굉장히 쉬워요. 잘 생각해 봅시다. 자, 대한제분에서 어디에 제일상사로부터 약속음을 받아서 받을 음이라는 개정감으로 차변이 있었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회계는 어떻게 굉장히 이기적인 거. 내 장부에 뭐라고 썼어요? 받을 음이라고 썼죠. 받을 음이라고 쓰는 순간 그 약속음은 받을 음인 거라. 그러니까 나는 이 약속음, 받을 음을 누구한테 준 거예요? 롯데마트한테 줬죠. 그래서 이때 뭐는 지급음이라는 개정 과목 쓰는 게 아니고 내 어디에 장부에 써져 있는 약속음을 줬기 때문에 그 정정 예, 뭐 받을 음을 줬기 때문에 이 받을 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그래서 받을 음 얼마? 5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죠? 굉장히 쉽죠? 자, 회계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내 장부에 약속음이 받을 음으로 찍혀 있으면 나중에 내가 그거를 어떻게 하면 처분하게 되면 받을 음을 처분하게 된 거예요. 정정.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주게 되면 받을 음을 양도한 게 되거든요. 그래서 배서양도라는 얘기 있죠. 음의 배서양도라는 얘기는 배서는 뒷면에 약속음 뒷면에 누가 언제 누구한테 줬다 뭐 이렇게 쓰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딱 써. 누구한테 지급했다 라고 쓰거든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된다? 배서가 돼요. 그리고 그 사람 나름 주잖아요. 그죠? 그게 양도거든. 배서는 서명했다. 양도 넘겼다. 서명하고 넘겼다. 이게 배서양도라. 그래서 제일상사에서 발행한 거, 제일상사에서 발행한 제일상사는 지급음이 되고 약속음이 그걸 받고 있던 대한제분이 갖고 있던 받을 음은 약속음은 받을 음이 되고 이 받을 음을 누구한테 다른 놈한테 넘기잖아요. 그죠? 이게 뭐가 된다? 배서양도가 되고 내 계정 과목은 받을 음이 됩니다. 되겠습니까? 자, 4-1번 다시 한번 갈게요. 자, 또 눈 땡그랗게 뜨고 봐야 돼요. 눈 땡그랗게 뜨고. 자, 뭐 하냐면 이제 제가 뭐를 전화말을 팔 거야. 어디에다가? 예, 은행에다 갖다 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매각이거든요. 자, 매각입니다. 자,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면 대한제분에서 직원들한테 월급 주려고 하니까 월급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씨, 약속은 돈 받을 건 있거든. 돈 받을 거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거 나 돈 좀 주면 안 돼요? 예, 누구한테? 은행 가서 얘기하는 거지. 이거 당신이 갖고 있다가 뭐가 되면 만기가 되면 이거 우리 만기 언제라고 그랬어요? 써놓은 거 있잖아. 나 2016년 5월 10일날 되면 은행 네가 누구한테 가서 제일 상사한테 가서 돈을 받고 나한테 미리 돈을 좀 더 요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를 무슨 거래라고 그러냐면 매각 거래라 그래요. 매각. 자, 그러니까 뭡니까? 돈 받을 권리 자체를 넘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매각 거래라고 해요. 무슨 알겠습니까? 자, 매각 거래라고 알아두시고요. 자, 제가 써놨죠. 그건 알아두시고. 자, 대한제분은 보유 중인 약속금 50만원을 한국은행 너무했나? 어디로 할까요? 대한은행 합시다. 대한은행에서 할인받고. 자, 요거 할인 있죠. 할인이 뭐냐면 이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은행에서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돈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죠. 몇 년까지? 2016년 5월 말까지. 맞습니까? 맞나? 야, 아까 5월 10일로 했죠. 그러면 5월 10일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라. 그래서
만약 은행에서는 야 나도 기다려야 되는데 니한테 돈을 먼저 주지 않느냐, 나도 이득은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누가? 대한은행이.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 할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나중에 받을 돈에 비해서 몇 %를 할인해가지고 받아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할인을 받고, 할인은 얼마? 할인은 10,000원 할까요? 할인 받고 10,000원. 더 여기 쓸게요. 할인 받고, 할인료 혹은 수수료 되겠습니까? 수수료 10,000원을 제외한 전액을 뭘로? 보통예금 통장으로 지급받았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 입장에서는요, 대한제본 입장에서는 아예 다 팔아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뭐가 없어진 거냐면 받을 어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받을 어음이 사라집니다. 얼마짜리가? 500,000원짜리가 뿅 하고 사라졌어요. 자, 그러면서 얘 있죠, 얘. 보통예금으로 돈은 얼마를 받았어요? 보통예금으로는, 자, 할인료 10,000원이었잖아요. 예, 수수료 10,000원을 뺀 거지. 그럼 얘 통장에 들어오는 건 얼마가? 490,000원이 들어오겠죠. 자, 490,000원이 들어오고 할인 받았으니까 뭐예요? 수수료 내야 되잖아. 그런데 이때 쓰는 게 뭐?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이 들어옵니다. 얼마? 10,000원. 자,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은요, 예, 뭐가 된다? 비용이 됩니다. 뭐라고요? 예, 비용 됩니다. 비용.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런데 영업활동과는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매출, 채권, 처분, 손실 같은 경우는 영업의 비용으로 칩니다. 무슨 말이 알겠습니까? 영업의 비용으로 친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 예, 요렇게 하시면 매각 거래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있죠. 이거 서로 분개하는 입장에 따라서, 회사의 입장에 따라서 틀려진다라는 거, 재고자산이 아닐 때는 뭐 미지급금 계정 과목 쓰고, 만약에 내가 그 뭡니까? 그걸 한다면요, 예, 그 돈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미수금을 회계 처리하면 돼요. 자, 그래서 미지급 광고 반대되는 거는 미수금이 됩니다. 어쨌든 뭐 요까지는 아실 거고요. 아실 거라 믿고, 예, 잘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처음부터 다시 한번 더 들으시면서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